그러니까 10월 2일 목요일 모닝 브리핑입니다. 네, 미국 증시가 4거래일 연속 상승했다는 소식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블룸버그 헤드라인도 보게 되면 주식이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는데 쭉 내용 리스트는 이런 거죠. 미국의 이제 민간 고용 지표가 여전히 좀 둔화되고 있다는 점. 그로 인해서 연준이 이번 달 늦게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제 가능성이 내비치면서 오늘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핀비지닷컴 잠깐 볼까요? 다우지수 0.09%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는 전약 후강입니다. 전약 후강 0.42%. 일단 차트로 보게 되면 이런 모습입니다. 상당히 양호한 모습이죠. 지금 제가 추세도 계속 그려져 있습니다만은 추세선을 계속 지지하면서 상승하고 있죠. 지난 이제 9월 22일자 종가가 22,788포인트, 오늘 종가는 22,755포인트입니다. 거의 직전 고점, 신고가를 다시 경신하려고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즉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이번 달 금리 인하 가능성에 배팅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연방정부 폐쇄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게 되면 참 좋은 매수 타이밍인데 오늘 좀 아쉽네요. 자, 이런 부분 한번 보시죠. 관련된 내용도 한번 볼까요? 뉴욕 증시 셧다운 첫날 강해진 10월 금리 인하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다. 이날 이제 공개된 민간 고용 지표가 2달 연속 고용 감소를 나타내면서 이달 말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나설 것이라는 이제 기대감이 커졌다는 거죠. 자, 어떤 경제 지표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트레이딩 이카노미스트닷컴 보게 되면요, 바로 이제 ADP 민간 고용 보고서인데 지금 컨센은 5만 건 정도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 지금 3만 2천 건이나 감소가 됐습니다. 실제로 보이죠.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상당 부분 좀 둔화되고 있음을 여기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요.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울러서 이제 제조업 지표도 ISM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50 이하를 밑들고 있죠. 50 아래는 이제 경기 위축 국면이라는 거죠. 50 이상 넘어야 이제 경기 확장으로 보는데, 물론 지난달보다 약간 수치는 높았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이제 미증시로 하여금 금리 인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면서 4거래일 연속 상승했다는 거죠. S&P 500과 나스닥 4거래일 연속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제 헬스케어 섹터가 어제 이제 뉴스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백악관에서 그러니까 이 트럼프 행정부와 약간이나 협상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 이제 부각되면서 헬스케어 관련주의 상승세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것도 이제 지수를 더 끌어올린 거죠. 쭉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세한 건 이제 S&P 500 매물 한번 보시죠. 자, 오늘 S&P 500 매물 보게 되면, 자,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매그니피션트 7에다가 AI 관련해서 오라클, 팔란티어, 브로드컴을 항상 넣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도 역시 AI입니다. AI, 엔비디아 이틀 연속 상승 후에 오늘도 상승했습니다. 0.35% 상승 마감했죠. 그 다음에 이 브로드컴 1% 올랐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8.86% 급등했습니다. 인텔 7% 급등했고,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 램 리서치, 그다음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KLA 이런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 크게 올랐죠. 당연히 우리 시장 추석 연휴 앞둔 우리 시장에도 이 반도체 관련주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난주 살짝 조정받고 오늘 이번 주 다시 SK하이닉스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오라클이 오늘 또 2.76% 올랐네요. 파란테 테크놀로지도 양호한 모습이고. 네. 자, 이들 종목군들 약가이나 협상 잘 진행되면서 일라일리가 8%, 화이자 6.76, 머크, 네. 뭐 얌젠, 네. 뭐 이런 상승세가 상당히 좋은데. 자, 여러분들 챗 GPT나 뭐 구글 제미나이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죠. 예, 참 좋습니다. 이제 보면요. 자, 오늘 미국 증시 상승 요인 한번 보시죠. 물론 이 챗GPT 이런 이제 인공지능 검색이 계속 우리가 훈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또 내용이 더 다 맞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 재검토도 하셔야 되고요. 한번 보시죠. 오늘 이제 상승 요인은 뭡니까? 미 연준의 금리나 기대감, 미국 민간 고용지표 ADP 보고서 9월 민간 부분 고용이 전월 대비 감소한 걸로 나왔고, 이로 해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연준이 금리 인하할 여지가 커졌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패드풋 기대, 분위기 추종 매매. 이 증시에서는 연준이 힘들면 개입해 줄 것이라는 일명의 패드풋 기대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면서 하방 리스크를 제한해주는 심리적 지지의 역할을 했고, 투자자들은 매수의 무게를 실었다. 그 다음에 섹터별 보게 되면 헬스케어 섹터가 강했다는 얘기죠. 제약 바이오, 그 다음에 기술주, 반도체 쪽 흐름이 연속 흐름을 타고 있다. 정부의 셧다운 리스크, 데이터 발표 지연 우려, 뭐 이런 거 있는데 뭐 크게 무시가 된 거죠. 종목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시죠. 자, 최근 들어 이제 뭐 실적이 잘 나왔고, AI 수요, 데이터 센터 확장, 메모리 수요, 기대감 이런 부분이 이제 반도체 업종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 이거죠. 네. 여기 이제 실적 발표 때 가이던스가 강하게 나왔고 이제 시장에서 일부 반영되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 마이크론스 어닝 were incredible. 네. 정말 실적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대단했다. 뭐 그런 내용인데, 네, 쭉 관련된 내용 보시죠. 네. 일단 이제 여기는 이제 이렇게 됐고, 제미나이는 어떻게 됐는가 볼까요? 네, 제미나이는 오늘 상승은 이제 금리나 기대감, 그 다음에 AI 관련 기술주 강세,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관련된 대규모 투자 계약 뉴스에 힘입어 엔비디아와 같은 AI 관련주 상승세가 컸다. 근데 이제 이 관련 뉴스는 이제 요 부분이 있죠.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관련해서 이 장 초반에 좀 약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픈 AI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메모리 칩을 대규모로 공급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네, 이 내용이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올렸고, 근데 이제 이 소식이 장 초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제 경쟁업체니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전체 큰 흐름 보게 되면 AI 시스템용 D램이랄지 낸드 플래시랄지 계속 수요가 강력하다. 이게 시작을 미친 거죠. 그러니까 전체 큰 오늘 반도체 흐름은 오픈 AI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관련 뉴스였고, 알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호황이 될 것이다. 그래서 AI 반도체 관련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인텔,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그다음에 반도체 AI 소프트웨어,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동시 다 올랐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쉽죠? 뭐 이런 부분을 이런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 안 할 수가 없죠.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물론 여기 보면 뭐 상승률이랄지 그런 건 좀 틀릴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꼼꼼히 좀 다 따보시고. 자, 테슬라 관련돼서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볼까요? 이날 관련된 뉴스에서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 테슬라 차량 리스 렌탈 비용이 인상됐다는 보도가 있었고, 이게 소비자 구매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강세, 수익 구조 변화 가능성 부분까지 해석할 여지가 있고, 또 다른 뉴스로는 오늘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자사주 매입 소식. 요 영향이 있다고 그래요. 자,
자, 구글 제미나이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한가 볼까요? 테슬라. 이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그리겠습니다. 7,500달러 전기차 세금 공제 만료가 됐죠. 그 다음에 니스 가격 인상. 조금 전에 봤던 내용과 동일하네요. 로보택시 테스트 확장. 여기는 이제 자사주 매입이라는 소식이 안 나왔습니다. 그 부분 한번 꼭 따져보십시오. 자, 일라일리는 이제 정부 정책 관련 불확실성 해소. 트럼프 대통령이 제약회사들로부터 직접 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 웹사이트를 개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제약회사 약품 관련 불확실성 해소. 요게 상승, 강력한 제품 수요. 마문자로. 저도 어제 이 계절성 알레르기 때문에 병원에 잠깐 갔는데 거기에 이제 위고비 옆에다가 이제 마운자로도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마문자로 젯바운드의 강력한 판매에 힘입어서 계속 실적이 좋다. 이런 내용이고. 자, 챗GPT는 어떤 내용인가 볼까요? 자, 릴리가 이제 최근 50억 달러 규모의 생산실을 투자하겠다, 미국에. 약간 좀 내용이 좀 다르죠. 뭐 기타 다른 내용도 계속 여기다 검색을 좀 해보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뭐 쓰라고 만든 건데 인공지능. 잠깐 S&P 500 맵에서 한번 보시죠. 국내 기업도 적용시켜도 좋습니다. 자, 볼까요? 오라클 관련 뉴스. 오라클 상당히 지난번에 급등한 주가가 거의 뭐 40% 가까이 급등했었죠. 오라클하고 메타는 자, 오라클. 자, 한번 볼까요? 검색을 잠깐 해보죠, 여기다. 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2025년 정확하게 좀 써줘야죠. 2020년 10월 1일 미국 증시에서 오라클 상승 이유와 메타였죠, 아까. 잠깐만요. 메타. 그러니까 이 프롬포팅, 프롬포트 질문을 잘 해야 됩니다. 질문 아주 구체적으로 좀 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뭐 아주 초보라서 계속 좀 보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제미나이에서는 지금 2025년 10월 1일 자, 오라클 상승 이유 쭉 나오죠. 대규모 AI 계약 클라우드 성장. 이건 이제 관련된 이슈가 이전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오픈 AI와 메타의 초대형 계약. 오라클이 오픈 AI와 수백억 달러 규모의 AI 클라우드 인프라 계약을 이미 체결을 했었죠. 메타 플랫폼과도 이것도 며칠 전에 나온 소식, 어제 나온 소식이죠. 142억 규모 나온 겁니다, 이전에. 자, 지난번에 이제 실적 발표 때 주가 급등한 건 이거죠. RPO. 그러니까 이제 수주 잔고 정도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년 대비 359% 증가한 4,550억 달러. 이게 이제 주가는 한 40% 넘게, 종가는 35% 이상 급등시킨 요인이었죠. 쭉 관련된 내용이 있네요. 자, 메타 하락한 이유는 대규모 자본 지출 부담, 10월 1일에 자체 AI 칩 가속화학에서 뭐 스타트업인 리보스를 인수하고 별도의 이건 이제 어제 나온 소식이지 않습니까? 코어 이브와 140억 달러의 AI 클라우드 인프라 계약 체결했다. 이런 이제 막대한 자본 지출 증가할 것이라는 부담. 요게 그 다음에 광고 없는 유료 구독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소식, 뭐 이런 게 있었네요. 일단요. 오라클 상승 요인은 AI 클라우드 인프라와 폭발적인 성장, 오픈 AI, 메타 등과의 대규모 계약, 그 다음에 RPO, 뭐 이런 게 이제 주가 상승을 계속 이끌고, 메타는 이제 자체 칩 개발 스타트업 인수, 그 다음에 자본 지출 증가, 이런 부분이 좀 주가 발목을 잡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네요. 자, 챗GPT는 뭡니까? 주요 상승 동력은 강한 클라우드 실적과 향후 수주 모멘텀, 그 다음에 AI 클라우드 인프라 전략에 대한 시장 신뢰, 주주 대비 뭐 상대적 강세를 보였다. 리더십, 이것도 다 관련된 뉴스지 않습니까? 이전에
이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라클의 분위기가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고요. 자, 메타 같은 경우는 네, 프라이버시, 사용자 반감 우려, 광고 데이터 활용 정책 변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체 스타트업 인수 요 부분에 대한 네, 재무적 부담 네, 이런 거죠. 네, 쭉 잘 분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렇게 네, 꼼꼼히 따져보게 되면 뭐 미국 주식 여러분들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뭐 국내 주식도 동일합니다. 잠깐 뭐 시간을 한번 더 드려보죠, 이게. 네. 자, 2025년 10월 1일자 네. 삼성전자와 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어떻게 나오나? 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있지 않습니까? 네. 종목 상담을 여기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요. 관련 뉴스 매일매일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구글 제미나이는 어떤 내용인가 볼까요? 결국은 뭐 이렇게 제미나이나 챗 GPT 이걸 사용하다 보면 결국 유료로 이제 사용 안 할 수가 없게끔 만들어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보시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이제 제미나이는 네, AI 인프라 확대를 위한 대규모 협력. 자, 여기 나와 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오픈 AI와 대규모 프로젝트 스타게이트 이니셔티브에 참여한다는 전략적 파트너십 발표. 요 소식이 어제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의 상승세에 이끌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SK하이닉스는 HBM 시장 리더십 부각 관련 이제 리포트가 좀 있었죠. 뭐 이런 내용이고요. 자, 챗GPT는 어떻습니까? 자, 챗GPT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 글로벌 반도체 기술주와 랠리 연계 모멘텀, 네. 증권사 분석 실적 기대감 쭉 나오죠. 네. 그러니까 추석 연휴 끝난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죠. 자, 이 두 개를 다 합쳐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미나이 오픈 AI에 관련된 내용은 이제 이 제미나이 좀 먼저 들어있네요. 네. 어떻습니까? 이런 걸 잘 판단해서 시장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나머지 한번 보시죠. 자, 엔비디아, 뭐 신고가 계속. 일단 미국의 대장주 엔비디아 아닙니까? 신고가예요. 그러니까 AI 사이클 주도주가 이끌어간다는 얘기죠. 엔비디아가 가면 당연히 밸류 체인상 TSMC,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같이 가는 거고, 미국은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이 가는 거고, 그다음에 AI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 팔란티어, 오라클 함께 가는 거죠. 자,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도 계속 주가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양호합니다. 자, 애플, 뭐, 네, 애플과 테슬라 사상 최고치를, 자, 멋진데요. 사상 최고치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저는 뭐 테슬라는 이제 자동차, 전기차보다는 저는 뭐 로봇, 휴머노이드 이쪽으로 좀 모멘텀을 더 실어줘야 되는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브로드컴. 네. 자, 여기서 오라클 한번 볼까요? 오라클 2.84%. 이때 실적 발표 때 주가 오른 거 아닙니까? 종가 36%, 최고가 43%. 자, 뭐 제약주는 조금 전에 트럼프 행정부와의 약간이나 협상 잘 타결되면서 주가 올랐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결국 미국장 대단합니다. 자, 국내 증시 어제 한번 볼까요? 국내 증시는 계속 이제 강조 드렸던 부분으로 좀 진행이 되죠. 다시 한번 여기다가 좀 써드리자면 뭐 기가 닳도록 이렇게 써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주도주는 AI잖아요. 지금 글로벌리 주도주는 AI 사이클을 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AI 사이클. 이게 핵심이 이제 아까 말씀 밸류 체인이었고, 네, 국내는 이제 하이닉스, AI 칩은 하이닉스, 그 다음에 이제 삼정이 되는 거죠, 그죠? 네.
시총 순서는 좀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개가 가니까 반도체 소비량이 같이 따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전력이죠. 소프트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는 뭐 미국의 팔란티어랄지 마이크로소프트랄지 오라클 정도 보시면 되고, 전력은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 뭐 이런 거 보시면 돼요. 그룹이죠. 요 그룹이죠. 가장 중요한 게 전력 아닙니까? 이 전력을 공급하려면 계속 뭐 이게 LNG가 됐던 간에 아니면 원전이 됐든 간에 LNG 실어 달라면 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조선주,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원전, 투단 에너빌리티, 뭐 BHI 뭐 이런 게 필요한 거고, 그죠? 그다음에 뭡니까? 그다음에 우리나라 잘하는 거 방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 뭡니까? 현대 로템 이런 게 이 그룹.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잘하는 게 뭡니까? K뷰티잖아요. 화장품, 뷰티, 그다음에 또 뭡니까? 엔터, 푸드 이런 거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의 대표적인 수혜주 바이오, 바이오하고 그다음에 신성장 산업, 로봇. AI 관련주는 좀 미국보다 좀 뒤처지니까 강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바이오하고 로봇은 네, 금리나 뭐 이런 게 한 번씩 보셔야 돼요. 로봇의 대장주는 로보티즈, 바이오는 뭐 알테오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요 그림으로 그려가면 되는 거죠. 이외에 이제 개별 종목은 개별적인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석 연휴 앞두고 또 미국 증시가 네, 다행히도 또 다행이라는 표현보다는 연속 사거리를 네, 올랐습니다. 투심이 여전히 좋습니다. 뭐 국내 수급도 네, 외국인과 기관이 선호하는 종목군들 위주의 흐름이 양호하다는 점 네, 잘 감안하면서 오늘 장 잘 마무리하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절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